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현안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의회 인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평원 의원 그리고 정다은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뭐 대선이다 보니까 예. 시민들, 주민들 만나 뵈면서 여러 소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안평원 의원님처럼 예. 이 대선 선거운동도 하고 저는 중간중간에 지난주 주말부터는 매일 망월동 구묘지를 갑니다. 오. 망월동 구묘지가 5월 주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지에서도 찾아주시는 공간이거든요. 네네. 5월 정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기가 다릅니다. 우리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또 5.18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 의미로 찾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에 5.18 관련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고, 먼저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진행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이미 이제 이 재판을 보면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대통령 파면이 됐잖아요. 네.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 재판을 과정에 초창기에 이 공개를 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처음에 1차 공판에서는 불허를 했잖아요.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대단히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내란 수계로 몰리고 있는 이 전직 대통령을 그 재판을, 그 중대한 재판을 하는데 공개를 첫 공판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건 좀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나마 이제 2차 공판 때는 처음에 촬영을 허가했던 네.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 재판을 공개해야 되는 이유는 헌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네.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 다만 뭐 국가의 안전보장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원칙은 공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비공개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사법불신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재판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할 만한 정보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라면 그 위험이 있는 증인, 위험이 있는 쟁점들을 따로 날짜를 잡아서 그날만 비공개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첫 재판부터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네, 그 예외인 경우를 제하고는 무조건 이제 공개를 하는 게 사실 시민들이 봐야 하는 부분인 건데 지금 네. 그러지 않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특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마 두 분께서 굉장히 이제 선거 운동 때문에 또 바쁘실 것 같거든요. 대통령 선거 이제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죠. 주요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럴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지역엔 대체 그래서 무엇을 줄 것이냐,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 것이냐 꼼꼼히 따져볼 텐데 두 분께서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대선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대선의 특징이 이제 조기 대선이라는 특징이 네. 있잖아요. 근데 지자체에서 조기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나름대로 챙기는데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느낌, 그런 것을 좀 받았고요. 이제 첫 번째 광주시만 보면 AI 광주 또 문화도시 광주, 여기에 좀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AI와 관련해서는 광주가 데이터 센터로서 국내 최고 데이터 센터가 국가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는 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분야별로 응용하고 활용하려면은 AI 컴퓨팅 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으로 넣었던 것은 큰 성과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것은 광주가 AI 도시 또 선진 도시로서 또 AI 수도로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전라남도는 보니까 이제 재생에너지, 교통, 의료 뭐 이런 데 좀 방점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관심 있는 게 AI하고 예. 재생에너지잖아요. 네네. 두 지자체가 잘 그 관심사를 파고들었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공약이 구체적이고 좀 더 다양하게 좀 지역 공약이 되고 있는데, 아직 김문수 후보나 소위 말해서
그 이준석 후보 예, 같은 다른 경우는 후보들은.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부각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늦게 시작한 느낌이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부각이 되면 이것들도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약보다는 좀 다른 어떤 기사들과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정 의원께서는 지금 보고 있는 AI 관련된 공약을 이야기해 주셨고 어떠신가요? 저는 아시아 콘텐츠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이미 실현이 된 상황인데 이 시즌 2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척 기대가 되고요. 또 문화 기술 기반을 확대하겠다. 네. 또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공약이 실현이 되면 청년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건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지역에 이거 정말 필요한데 이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사실 교통 인프라 확대를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네. 그 공약 중에 뭐 사실 지하철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광주 인심에 예. 좋은 영향을 끼칠까 하는 고민은 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방 그 풀뿌리 조직을 통해서 성남시장을 통해서 이게 성장한 그런 모델 케이스잖아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지방 풀뿌리를 기반한 그런 그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좀 반영될 예.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지금 뭔가 드네요. 지역의 지자체들의 어떤 이런 네. 그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네. 정책들이 좀 이제는 있습니다. 지방자치 풀뿌리의 어떤 정책이 국가적 아젠다로 네. 가야 할 시점이 왔다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18 민주화 운동과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시점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의미나 이런 게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이 정치권이 5.18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반 시민이 5.18을 느끼는 것과 정치권이 5.18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치권에서 5월이 되면 광주를 매번 찾지만 또 선거철이 되면은 아주 등용문처럼 이 광주를 찾는데요. 예. 근데 단순히 방문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5.18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광주 5.18이 정치인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되묻는 그런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념식 때 또 이제 후보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5.18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과 연계된 측면이 가장 큰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내란과 파면의 전국을 지나서 5.18이라는 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 5.18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준비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한강 작가라는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5.18 정신이 세계화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광주가 80년 당시 한국 민주주의 대단한 위기의 상황에서 광주 5.18이 그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총체적 난국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연 광주는 이 난국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 대단히 이번 5.18의 또 대선과 연계된 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5.18 정신이 참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5.18 정신을 세계화하는 것도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 그 기반이 되는데 대선과 관련돼 있으니 좀 참여가 필요하고 네. 그러려면 투표를 잘해야 된다. 많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투표합시다. 참여에 대한 이야기 해주셔서 지금 매주 망월동 민주묘역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달라진 분위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어때요? 사실 망월동 구묘지는 두 개의 기둥이 있거든요. 5.18 희생자들도 이 매장에 오셔 계시지만 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이한열 열사, 표정도 열사, 이철규 열사 이런 민족 열사들도 함께 묻혀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매달 이 열사들의 이 추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모제 때마다 버스가 몇 대씩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추모제를 찾는 사람들은 확장성이 부족합니다. 그 열사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확장이 되어야 네네. 민주주의가 점점 더 공고해질 텐데 그러지 않은 점이 늘 아쉬웠는데 네. 그래도 이번 5월에는 내란 사태 이후에 이 5.18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구했다라는 말처럼 그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타지에서 내가 이번에는 한번 와봐야 되겠다 네. 싶어서 처음 왔다라는 말씀 주시는 분들이 오. 구매역을 찾고 계십니다. 네, 새로 오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우리 지역 사안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 4월 21일에 북구 중흥동 일대 지하철 네. 공사로 인해서 주택 대문 슬라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 교통 얘기해 주셨지만 지하철 공사 때문에 너무 많은 불편을 지금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정말 이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소음과 진동, 균열, 기울림 등 그런 뭐 심각한 문제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원인은 이제 방식에 있어서 터널 굴착이랄지 폭파 공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이 진동을 일으키게 되고 구조물이 뭐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사전 조사 단계부터 시행 단계까지 철저히 이게 돼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계측기를 설치하는데 시행 단계에 계측기를 미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에 민원에 한해서만 계측기를 설치한다. 예. 건 바이 건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건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시민들도 그 공사 시작하기 전에 사진 촬영이랄지 이런 그 기록을 잘 남겨놔야만이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있다. 꼭 사진 촬영 기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뒤에 처리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미리미리 좀 네. 크게 안전에 문제 없게 네.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 증거들을 확보해 네.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 선거구로 공사 구간이 넘어왔거든요. 네. 오치동 주민 여러분 사진 촬영 꼭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아무래도 지역민들과 가까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평안 의원, 정다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